네, 경찰이 조이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는데요. 조이팔 사건에 대한 갖가지 의혹들 오늘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한편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2년간 노예처럼 일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분명히 지난주에 누구예요? 배상혁 네. 이 사람 핵심 인물이다. 네. 그리고 팀장께서 얘기하실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7년간 행적이 없다 했는데 이 사람이 딱 잡혔어요. 네. 하필이면 제가 그 진행한 뉴스 시간에 딱 잡혔는데 네. 경북 구미였어요.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근데 어쨌든 잡히긴 잡혔으니까 수사가 좀 급물살을 타는 겁니까? 어떻게 네. 되나요? 사실 2008년 10월 31일 날 그 조이팔 비상대책위원회를 예. 하고 그다음에 전산 파괴 1조 1천억 정도의 규모 이걸 지금 자료를 다 파악을 해버린 거죠. 예. 파괴를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하고 도주를 했는데 그로부터 딱 7년 만에 네. 체포가 됐단 말이죠. 예. 그런데 배상혁이 이제 그 당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사실 전국에 49개 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전국 8도에 그 조이팔 불법 유사 수신 업체. 그다음에 이제 22개 업체가 그 상호를 각각 달리하고 49개 센터를 운영을 했었는데 예. 여기에 모든 전산으로 피해자들이 입력하는 불법 유사 수신 액수가 다 저장이 되고 총괄 이렇게 관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가 들어오면 이걸 파기를 해버리면 네. 이 피해금을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게 그렇게 파기를 해버리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핵심 인물인데 네. 결국 이 사람이 7년 만에 체포가 돼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그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건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그 부분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다음에 전국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자들 유사 수신 행위로 입금을 됐는지 예.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지금 파악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각자 조이팔, 강태용 모든 관련자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예. 그다음에 조이팔이 과연 생존에 있느냐 아니면은 사망했느냐 이런 부분도 분명한 어떤 상세한 팩트를 아마 추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배상혁 같은 경우에는 뭐 밀항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고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뭐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요청을 했는데 정작 국내에서 잡혔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사 당국이 수배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질책이나 그 지적은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강태용의 처남인 배상혁은 네. 사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조이팔, 소위 말하면 이 조이팔 불법 유사 수신 다단계 행위에 있어서는 핵심인데 이 사람이 수배를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굉장히 그 조이팔에 관련한 사건이 떠오르면서 인터폴에 19일 날 네. 인터폴 수배 의뢰를 했단 말이죠. 적색 수배를 했는데 바로 3일 만에 22일 날 체포가 됐어요. 예. 그리고 그 앞에 강태용이 또 일주일 전에 체포가 됐고요. 그렇죠. 이제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과연 배상혁이 검경의 어떤 수사가 정말 너무 허술하지 않았느냐 지적은 자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죠. 체포될 때. 그다음에 K9이라는 고급차를 끌고 운전하고 전국을 돌아다녔죠. 그다음에 캠핑 장구라든가 낚시 장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서 정말 전국을 활보를 하고 다녔어요. 네. 그리고 배상혁의 진술은 한 번도 검문 검색을 받지 않았고 또 본인이 어떤 변장이나 변복이나 아니면 성형수술 같은 것도 하지 않았고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배상혁의 뒤를 지금도 누군가가 이렇게 봐주고 있고 챙겨주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부식되지 않는 것이죠. 글쎄 뭐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린 걸 보면 그러니까 배상혁은 뭐 아마도 외국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수사 당국이 잡고 있는 초점 자체가 너무 외국에 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이제 밀항을 할 소지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해본 바 예. 배상혁의 여권으로 해외를 출국한 사실이 없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부인으로부터 도피 자금을 받았고 예. 또 서울에 사는 부인과 계속 접속을 하거나 접선을 했었고 또 관련된 지인들도 극소수지만 몇 사람을 만났던 게 드러났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과연 조이팔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 사실 피해자들 주장 8만 실제로는 뭐 2조 5천억이고 2만 5천이라고 하지만 예. 피해자들 주장은 8조에 8만인데 이런 피눈물 나는 사실 피해자들 입장 자 38명이 자살을 하고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관계가 전부 파탄나고 또 고소에 이렇게 휘둘리고 예. 이런 정말 국민들의 눈물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과연 이렇게
수사가 소홀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지적이죠. 예. 그리고요. 저희가 뭐 이제 뭐 배상혁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조이팔 조카 유모 씨가 일단 자살한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도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상하게 조이팔 사건에 대해서 사실 그 핵심 키맨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사가 소홀히 하다. 예. 그래서 이제 각종 그 2대 정부에 걸친 그런 그 유력한 대구 경북 지역 정치인이 로비를 했었고 로비를 또 당해서 예. 그다음에 어떤 뒤에서 봐주는 그런 게 아니냐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데 네. 사실 유모 씨 같은 경우에도 조이팔에 왜족하면서 네. 중국을 42회나 왕래를 했고 또 사실 강태용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강태용이 체포된 현장에 유모 씨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도 뭔가 어떤 커넥션에 상당히 중심에 있다라고 봐야 되면 자 조이팔의 생존설이라든가 사망설 또 강태용과의 관계 또 배상혁과의 관계 또 그동안에 사실 공식 수사지만 한 4만에 한 3, 4조의 이런 비자금이라든가 은닉 자금 이런 피해 자금 이런 부분들의 규명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사의 단초가 되는 그런 예. 중요한 키맨인데 예. 과연 이게 이렇게 타살인지 자살인지 모르는 형태의 의혹을 남긴 채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시 대구 경북 지역의 검경이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느냐. 예. 이런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구 경북 지역의 검경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사실은 특별수사팀을 본청단이나 아니면 대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지적이 많죠. 네네. 그러면 그런 특별수사팀을 꾸리게 되는 거는 이제 대검찰청 쪽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되는 부분인가요? 사실 그렇죠. 이제 정부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예. 대검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실 서울중앙지검 이 특수부 같은 데서 예. 수사를 하거나 예. 이런 형태고 또 경찰 수사도 대구 지역에서 할 게 아니고 경찰청 단위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이런 당위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네, 예. 지금 대구 지역 검경에 대한 어떤 지적들 나오고 있는 걸 좀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수사가 좀 탄력을 받으려면 강태용이 국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네. 10일 날 이제 중국에서 검거가 체포됐죠. 됐지만 아직까지도 송환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게 혹시 중국 공안과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중국 공안 쪽에는 지금까지 흘러나온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중국 공안과 그다음에 조이팔 측이 굉장히 밀접한 물론 중국 공안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하지만 일부 지역의 일부 공안들과 접촉한 그런 정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어떤 그 의혹의 커넥션이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10일 날 체포되고 사실 대검의 그 국제협력단에서도 속히 예. 송환을 해서 예.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다음에 최소 2조 원대에 추정되는 은닉 자금을 찾아내겠다라는 네. 이런 의지가 분명히 했는데 아직까지 중국 공안에서 송환을 시켜주겠다는 통보가 없습니다. 네. 이렇다고 하면 혹여라도 이 아직까지 조이팔의 어떤 세력들이 중국 공안과 밀접한 관계에서 그런 네. 커넥션 유지하고 그다음에 조이팔이라든가 이런 수사에 상당히 방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부식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럼 뭐 이제 보름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현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강태용 검거, 배상혁 구속, 그리고 뭐 안타깝게도 아무튼 조카 유모 씨는 숨졌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핵심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사실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하면 예. 저는 그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수사했던 경험상 지금 내연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요. 내연요? 예, 조이팔의 생존설이라든가 사망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이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2008년도 10월 9일 날 조이팔이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예. 태안의 마검포항을 통해서 내연녀와 함께 도주를 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내연녀가 지금 피해자 바실련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전국 센터에 내연녀가 다 있었고 대구 지역에 3명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대구 지역에 3명 있었고 중국 현재도 내연녀가 있는데 예. 한국에 있는 내연녀들이 중국에 왕래를 하면서 계속 조이팔을 만나고 조이팔 지시를 받고 그다음에 내연녀들을 통해서 국내의 어떤 은닉 자금을 관리하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죠. 예. 그렇다고 하면 왜 내연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런 의문. 자, 구체적인 얘기가 있죠. 그 몬숭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내연녀는 그 원래는 화장품 회사를 조이팔 이혼한 부인과 같이
화장품 다단계 회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중에 한 여성이고 또 한 여성은 이 캐디 출신인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 동생이 병원 대구 지역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 예. 그 병원을 이용한 돈 세탁을 했었다. 예. 뭐 이런 얘기. 이게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전혀 허위의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 수사를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된다 보고요. 또 하나의 의혹은 지난 2대 정권에 걸쳐서 직접 모 매체 기자가 취재했던 사항들, 예. 특히 MB 정권 때 유력한 대구 경북 지역 정치인과 여의도에서 만났다, 사진도 찍었다. 그다음에 대구의 디파라는 유명한 대구 지역의 조폭 예. 우두머리와 조이팔과 유력 정치인과 만나 자리를 같이 했다는 네. 이런 부분들의 어떤 확인. 그다음에 이제 사실 38명이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살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인간적인 파탄이 나고 가족 간이 붕괴되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질환을 앓고 있는 이런 형태가 아직까지도 지금 흔적들이 있고 그런 예. 폐해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수사해서 은닉 자금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간rob이라든가 또 유착된 사람들을 붙잡아서 처벌하고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내는 이런 행태가 밝혀져야 유사한 사건이 있을 때도 역시 어떤 타산지석 이런 사필 규정의 처벌을 받고 결국은 정의가 이긴다는 이런 네. 걸 심어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정리를 해보면 어떤 추가적인 조력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 또 정치권 비호 세력도 좀 밝혀져야 할 것 같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은닉 자금이 그렇습니다. 추적이 돼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을 알아볼 텐데요.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있었는데 그 유부녀와 남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면서 노예처럼 그렇습니다.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예, 이게 25세 된 회사원입니다. 예. 그런데 30대 중반의 여성과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예. 서로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만남을 갖죠. 네. 그렇게 되는데 갑자기 여성의 유혹이 있었다고 보는 게 정확하죠. 네. 그래서 결국 그 어떤 불륜 관계가 지속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38세 된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네. 왜 당신이 내 와이프와 그런 불륜을 저지르느냐 하면서 이제 폭력을 시작을 합니다. 예. 근데 이 피해자 25세 남성이 굉장히 온순한 성격의 성실한 그런 회사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겁을 먹고 당신 가족에게 알리고 회사에 알려서 또 당신을 매장을 시키겠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니까 그러면 당신 봉급에서 매달 200만 원을 갖다 바쳐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그런 관계를 지속을 합니다. 그러다가 견디지 못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예. 결국은 논산까지 납치를 해서 거기서 다시 폭력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모두 옷을 벗기고 부인과 성적인 관계를 장면을 또 사진 촬영을 하고 동영상 촬영을 합니다. 예. 그걸 약점 잡아서 계속해서 이제 부정 대출을 1,000만 원 받게 해서 뺐고 예. 그다음에 전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 중 일부도 뺏어가는 예. 이런 악랄한 그런 갈취 행위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최근에 1년 징역형을 부부가 동시에 예. 받아서 구속 수감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요, 아무리 순진한 남성이라고 25세 남성이잖아요. 25세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런 지금 폭력, 갈취, 강간, 네. 갈취 이런 것들을 2년 동안 대처를 못했다는 게 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우리 앵커께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얼마 전에 예. 인분 교수 생각이 납니까? 아, 그렇죠. 그 대학원생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군대 제대하고 예. 그다음에 나이가 30이 다 된 29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인분 교수 밑에 대학원생이 1년여를 그렇게 시달렸잖아요. 같은 유형입니다. 정신적인 종속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남성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불륜 관계를 저지른 게 세상에 알려지면 총각이거든요. 예. 회사에서도 잘리고 그다음에 가족에게 실망을 주고 또 자기하고 어떤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어떤 예. 버림을 받을 것 같고 네. 그런 정신적인 종속 관계가 유지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신고를 못하고 그렇게 이어갔는데 결국은 금전적인 그런 쪼달림이 계속이 되니까 신고를 했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약점을 잡고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네. 정말로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신고를 해서 이 사건을 빨리 시작을 해서 처벌받게 하는 게 가장 함정을 벗어나는 길이거든요. 예, 예. 궁금한 것이요. 그렇다면은 그 유부녀와 그 남편 그 부부가 좀 의도적으로 접근한 측면도 있었나요? 예. 저는 개인적인 수사 경험칙상 말씀을 드리면 남성과 기획 함정, 기획 범죄를 했다라고 예. 봅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법적인 부부관계가 맞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젊은 남성과 내 부인이 불륜관계에 있는데 그 이용을 해서 예. 갈취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공공한 형태고 또 어떤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면 내 부인의 어떤 정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 부인을 이용해서 상대방 약점을 잡고 금품을 갈취하는 네. 이런 행위, 그 갈취한 돈으로 살아가는 정말 인간 쓰레기이고 파렴치한인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처벌을 받았지만 네.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게 사실 겁이 나는 그런 세태죠. 근데요, 저는 이제 뭐 남편이 어쨌든 그 아내에게 얘기를 해서 이 남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라, 혹은 관계를 맺는 듯한 동영상을 촬영한다, 뭐 이런 정황들이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아내한테 조금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아내는 그냥 남편이 시켜서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부부가 공동으로 짜고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 그다음에 이 남성이 회사원이고 그다음에 가정이 어느 정도 부모 밑에서 그렇게 부유하진 않지만 그래도 적당한 그런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갈취 행위를 하면 약점을 잡아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그 뺏을 수 있다 이런 판단한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부부가 공동으로 합세를 해서 그 피해자를 상대로 갈취행위를 하고 심지어 43세까지 매달 200만 원을 갖다 달라라고 예. 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뺐고 또 불법 부정 대출 어떤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 1,000만 원을 또 갈취하는 이런 행위를 했는데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피해 남성이 도대체 얼마나 어리숙하고 바보 같냐 하지만 현실을 딱 닥치면은 어떤 가정에 대한 불안 또 나에 대한 어떤 해코지 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겹치면서 종속적인 심리가 계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피해자가 나쁜 게 아니고 가해자들이 기획해서 범죄를 저지른 정말 파렴치한이고 인간 쓰레기다. 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뭐 이제 협박 당하면 신고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신고를 이제 뭐 꺼리게 되는 상황이 당연히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차선책 같은 건 없을까요? 사실 차선책이라고 하면 네. 그 사람들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 불륜 관계를 네. 뭐 지금은 물론 그 간통죄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 뭐 민사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라고 하지만 기존에 이미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차선책이라기보다는 그렇다고 같이 대응할 수는 없죠. 뭐 조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싸움 잘하는 사람을 시켜서 대응을 한다라거나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쪽이 또 피의자로 입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가장 최선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서 그다음에 그 피해를 더 이상 당하지 않는 게 예. 현실적으로 가장 적당한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일단 약점을 잡히면 심리적으로 그게 쉽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신고를 하는 게 가장 그렇습니다. 좋은 용기를 방법일 내서 것 신고하는 게 같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